자, 두 번째 페이지 가봅시다. 비행이라는 수열 다시 하나만 더 볼까요? 일반항을 보겠습니다. 분모는 n, 분자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거듭제곱. 자, 수열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극한을 구하는 데는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저렇게 생긴 플러스 1까지 요만큼이 일반항이죠.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이 커질까? 작아질까? 어떤 값에 가까워질까? 그냥 막연히 한번 추측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분모는 n이니까 점점 커질 거예요. 커지겠죠? 크다, 커진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에 비해서 분자는요,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 거듭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이 두 개의 값만 교대해서 계속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데 분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되지밖에 않아요. 그러면 n이 한참 커지게 되면 분모에 비해서 분자는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은 음수, 양수를 번갈아 가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0으로 쪼그라드는 수를 갖게 될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1만 남게 되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이만큼은 결국엔 0이라는 값으로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수열 B에는 결국에는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겠구나 라고, 한없이 가까워지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래쪽 밑줄 친 부분을 보시죠. 자, 일반적으로부터요.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수열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사실 앞에서는 설명을 계속 드렸었죠. 자, n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걸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등호 아니고요. 무한대는 뒤에서 옆에 제시되어 있지만 숫자가 아닌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n과 같다라고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간 화살표로 표시를 해야 돼요. 상태를, 한없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일반항 AN의 값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알파와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위에 나와 있는 분수는 절대 0은 아니잖아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 그러니까 알파랑 같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표시해서는 안 되고요. AN 수열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겁니다. 그럼 이때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워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로 이제 정확한 네모 상자 안에 기호를 도입을 하기로 하죠. 이제 LIM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리미트라고 읽을 거고요. 리미트 아래에 n이 한없이 커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수열 AN이 n이 한없이 커지면 저 멀리 가면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표현으로 이 네모 상자의 기호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리미트라고 읽을 거고요. 자, 특수한 상황을 하나 얘기를 해본다면, 자, 수열이 아주 단순하게 그냥 C라는 상수값 하나만 계속해서 가져요. 11111이라는 그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당연히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왜냐하면 계속 1밖에 갖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수열 AN은 C의 1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같은 것도 한없이 가까운 것이라고 그대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를 하나 보기로 합시다. 문제. 자, 그래프를 이용해 다음 수열의 큰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용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께 과제로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제는 수업 영상 아래에 또는 수업의 말미에 제출하세요라는 과제를 따로 드릴 거고요. 제출하세요라는 과제가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세요라고 던져드리는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출하셔야 되는 과제는 별도로 영상 앞쪽에 글씨로 따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는
과제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제출 방법은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풀어낸 문제를, 한 과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우리는 수열의 극한값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죠. 첫 번째 수열의 일반항, n분의 n-1이에요.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분모는 나, 분자는 나보다 한 살 어린 동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월이 흐를수록 나와 내 동생은 그냥 함께 늙어가는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지면 뒤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1, 한 살 차이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다. 분모와 분자가 거의 대등해지는 관계다. 결국엔 1에 수렴 한없이 가까워진다. 1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2번은 아까 앞에서 봤었던 상수로 이루어진 수열이네요. 당연히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3에 수렴한다.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n제곱분의 1. 이 경우도요. 분모는 n의 제곱, 자연수 n의 거듭 제곱이니까 한없이 커지겠죠. 1, 4, 9, 16 굉장히 커지겠죠. 그에 비해 분자는 늘 1이에요. 분모는 비례해지고 있는데 분자는 변함없이 1이에요. 결국 계속해서 0에 가까워지는 굉장히 쪼그라드는 그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0에 수렴하는구나. 바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 앞장에서 봤던 예와 비슷하네요. 분모는 n이니까 일정하게 계속해서 커지는 반면 분자는 마이너스 1과 1 두 개의 값만 번갈아 갖는 밖에 되질 않죠. 절대값이 커지거나 작아지질 않네요. 따라서 이 경우도 분모는 비례해지는데 분자는 굉장히 작은 값을 갖는다. 결국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0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열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있는, 즉 수렴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초록색 아래로 내려와서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열의 발산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찾지 못하는, 아니면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작아진다거나 계속해서 커진다거나 뭔가를 알 수 없는 이런 수열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 겁니다. 자, 수열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예는 일반항이 n의 제곱이에요. 자연수의 거듭 제곱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1, 4, 9, 16, 25 계속해서 커져요. 끝도 없이 계속해서 증가하죠. 저 멀리. 얼마나 커질까? 가늠할 수 없어요. 어떤 값은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무한대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무한대는 값이 아니니까 숫자가 아니었었죠. 무한대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값이 한없이 커진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가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발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마찬가지. 일반항은 1-2n이네요. 그러니까 1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식 감소하는 쭉 아래로 한없이 작아지는 이런 수열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 이걸 우리 음의 무한대 이렇게 이제 나중에 표현을 할 건데, 마찬가지 얘도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특정한 값을 계속해서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수열이 발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수렴하는 값,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래쪽 밑줄 친 부분을 정리 한번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수열 AN이 n이 한없이 커지는데 일반항의 값도 한없이 커지면 첫 번째 사례가 되겠죠? 첫 번째 이 사례가 될 것 같네요. 수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로 발산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식을 써줄 겁니다. 리미트 n은 한없이 커지는데 an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없다. 계속해서 커진다, 한없이 커진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 줄 거예요. 다음 점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케이스도. 또 수열 n은 한없이 커지는데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그러니까 두 번째 bn의 사례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이 수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음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렇게 그대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봤을 때는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경우 얘가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이런 두 가지 경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발산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 별표, 초록색 별표가 쳐져 있는 이 부분부터예요. 수열이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이상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사례를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번갈아 갖는 교대에서 두 개의 값을 갖는 경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영원히 이런 방법이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하나의 값에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 멀리에서도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두 개의 값을 번갈아 가지게 돼요. 이때 두 개의 값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두 개의 값에 가까워진다. 우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수렴은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 유일한 하나의 값에 모든 수열의 항들이 가까워지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로 갔다 플러스 1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두 번째도 마찬가지. 부호가 바뀌면서 절대값이 점점 커지는, 교대에서 점점 값이 커지는 이런 경우.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양의 무한대냐 음의 무한대냐 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좀 중구난방으로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수열은 진동한다.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부호가 바뀌면서 진동하듯이 발산한다라는 뜻에서 이 수열은 진동한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물론 진동도 발산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진동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수렴하지 않으면 그 수열은 발산한다라고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아셨나요?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처럼 진동하는 발산도 있었고 통틀어서 한없이 n이 커졌을 때 일정한 값으로 수열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즉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아래에 그 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끊어서 가죠.